어그로를 너무 끌었다는 생각 드는 거 알아요? 전 영상의 제목이 추위와 가난을 극복한 방법. 뻥은 아닌데 진짜 어그로도 진짜 내가 어그로 끄는 게 유튜버가 많네. 어쨌든 좀 그렇게 어그로를 전 영상에서 끌고 이제 2편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세상으로 나간 밀당녀 내향인의 인간관계 치트키. 세상으로 나간 밀당녀 내향인 밀당녀의 뭐 인기 있는 아싸라고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인기 없는데 인기 있는 아싸가 되고 싶은 건데 또 아니 뭐 어그로니까 인기 있다고 뻥을 치지 뭐. 인기 있는 아싸? 내향인의 인간관계 치트키라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에는 제가 아직 인간관계에서 성공이라는 걸 못했고 인기도 아직 못 얻어서 그냥 워너비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는 거고 그냥 최근에 제가 제 컵의 그 분량에 맞게 인간관계를 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결국은 인간관계도 나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누군가가 만족하는 인간관계를 해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는 물론 나만 만족하고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요즘 든 몇 가지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충분히 매력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게 단단하게 있어야 제가 예전에 조금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기 있는 여자처럼 혹은 뭐 금수저처럼 살아라 아쉽지 않게 살아라 이런 영상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내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약간 안정적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여자라야 이게 난 여자니까 연애도 잘하고 이제 인간관계도 잘한다. 난 어릴 때 굉장히 불안정하고 통통 튀는 사람이었거든요. 안정적이기에는 가정환경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막 무슨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바쁘고 생계에 너무 애쓰시고 계셨고 아빠는 또 아팠으니까 평탄한 다른 가정처럼 마냥 안정적일 수만은 없고 그 안정적인 면과 굉장히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내 인생에는 어려움과 또 즐거움이 이게 공존하는 그런 삶이 항상 이 팽팽한 균형 속에서 늘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기만은 그렇고 좀 통통 튀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한 20대 초반 결혼하고 생활도 꽤 몇 년 동안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정 기복이 그 디폴트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서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나는 미래에 이미 성공을 했고 나는 거기에 맞추겠다 해서 내 좀 바이브를 바꾸기 위해서 내 카톡 푸사해 놓은 경산 안내 그 소세지에 케찹 뿌려진 그 있잖아 좀 가벼운 시트콤 같은 내가 잘 됐다는 것들을 이미 가정을 하고 조금 그런 바이브로 열심히 살았더니 생각보다 많은 일이 뚫리고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쭈구리가 되지 말고 기죽지 말아라. 일단은 마음으로 좋은 쪽으로 질러야 된다. 안 된다는 생각으로는 평생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제가 제 자신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허세로 채워야지만이 내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 그래서 굉장히 과시나 이런 좀 내가 잘났고 남들은 좀 나에 못 미친다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그 말과 행동을 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반성을 했고 내가 그런 바이브로 하니까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울이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울이니까 내 앞에 잘난 척하고 누구 깎아내리는 사람 굉장히 많이 붙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정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안정적이지 않고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별게 다 서운하고 그 서운한 걸로 내가 부정적인 것을 투사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도 않았고 부정적인 날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하고 오히려 내가 실체가 없던
내가 서운해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누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티에이징 때문에 얼굴 처질까봐 내가 여기 약간 항상 이렇게 마사지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자꾸 얼굴이 처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웃어요. 인상이라도 좋으려고 내가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하려고 하고 회복 탄력성을 많이 길렀죠. 옛날에는 이제 이불킥이 내 디폴트였는데, 이불킥을 이제 이불킥 할 만한 이제 흑역사를 너무 생성하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진짜 이불킥 안 하고 그냥 완전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으로 그냥 다 개무시하고 그냥 정신승리 하는 버릇을 들였더니 회복 탄력성이 많이 생겨서 이제 이제 웬만한 실수한 거는 그래, 내가 욕먹을 짓 했지, 그래 너희들은 씹어라. 근데 너희들도 내가 뭐라고 나 씹다가 지칠걸? 이러고 그냥 쉽게 내버려두고, 잘못하고 어떻게 가서 주워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가 믿어주나?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밀당녀라 그랬잖아. 인간관계 밀당을 잘해야 돼.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효도 같은 거 할 때 썸 타듯이 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장항준 감독이. 그것도 맞는 말인 거야. 효도든 인간관계든 뭐든 연애든 밀당은 필수야. 그러니까 내가 밀당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서로를 위해 밀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좋아. 그래서 10개를 주고 싶어. 그래도 10개 주면 안 된다니까. 간헐적으로 1개씩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주고, 여러 명한테 분산 투자하고, 그 다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도 정기적으로, 물론 그 자식으로서의 뭘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생활비가 되는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바란다고 해서 다 해드리거나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부모님을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굴라는 게 아니라 약간 농담식으로 소비된 건데, 장항준 감독이 그런 거야. 용돈은 간헐적으로. 부모님이 하여튼 내가 뭔가 해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생색낸다고 하긴 그런데, 적절한 타이밍에 선물을 하면 상대방이 더 고마워하면 나도 좋지만 그 사람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베풀 때나 만남의 어떤 만났을 때의 시간, 내가 말하는 양의 조절, 듣고 말하고 경청하는 그거, 너무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내 말만 해도 안 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야, 한마디로 밀당을 하라는 거는. 그리고 또 좋다고 맨날 만나면 그것도 할 말도 없어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게 되고, 만남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나서 우리 안에 더러운 찌꺼기나 쓴뿌리, 그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나 자원은 한정적이어서, 일단 이거는 에너지 소비라는 거잖아요. 대화나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소비되다 보면은 그게 나를 놓는 끈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한동안 정신이 조금 많이 시달려서 안 좋을 때 누구 안 만났던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사적인,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사적인 내가 이제 혼자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데 어떤 신체적인 거나 그런 있잖아요. 생리적인 활동이나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 아니면은 어떤 연인이나 부부간의 진한 스킨십 얘기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하는 게 기본적인 교양인이라면 그 기본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만. 내가 한번 아줌마들 사우나 가가지고 서울에서, 나 진짜 난 지금도 일부러 기억 안 해. 내 귀를 씻고 싶어. 난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사람 취향을 떠나서 물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건 정말 교양의 영역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교양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아무 얘기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안 해도 되는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자신이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좀 너무 내 에너지가 없거나 그럴 때는 조금 사람들한테 오해받더라도 미안하다. 난 지금 누구 만날 처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차라리 뭐 손절 당해도 그럴 땐 상관없어. 왜냐면은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만나서 악화하는 것보다는 괜히 내 이미지 나쁘고 손절하나, 그냥 조용히 손절하나.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관계가 귀하다고 해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귀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면 어차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가 아니더라도 날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어 하는 마음으로 인기녀처럼 연애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너무 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관계를 소중히 하되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밀당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런 밸런스를 좀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만남 횟수 이런 것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관계일지라도 그냥 어느 식당이나 뭐 카페나 이런 거 가더라도 분산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단골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막 인싸들은 단골 가서 단골이고 주인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막 서비스 받고 이게 좋은데 내향인들한테는 그게 아니야. 그 있잖아. 왜 내향적인 남자들 식당 주인이 막 취향 알아보고 뭐 챙겨주면은 그 좋아할 것 같지만 다시는 뭐 오늘은 뭐 먹네 막 메뉴 이러면 그 식당 다시는 안 간대잖아.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뭐 약속 장소도 다음에는 또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똑같은데 안 가고 서로 질리잖아. 좀 새롭고. 왜냐면 일단은 어색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사람이 뭐든지 한 가지만 하면 질린다니까. 내가 뭐 하나 꽂히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었었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일만 해도 안 되고 일만 해도 안 되고 놀기만 해도 안 된다니까. 처음엔 재밌어. 유튜브나 막 폰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다니까. 근데 그것만 하잖아. 폰 중독이라니까. 그렇다고 공부만 하잖아. 엉덩이 욕창 생겨요. 그리고 거북목 된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 의자병 걸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이 단짠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영역도 있긴 하죠. 그걸 적용해야 될 영역은 또 따로 있을 것 같고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약간 과자 먹을 때도 막 나는 단 거, 짠 거, 상큼한 거 막 젤리까지 해서 3가지 돌려 먹었거든요. 그리고 좀 막 느끼하면 탄산으로 한번 눌러줘야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신난데 먹는 얘기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가 계속 이렇게 뇌절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그런 밀당이나 그런 그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하나에만 너무 푹 빠지지 말고 이게 다양하게 관계도 어떤 장소 선정부터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그 밀당을 팽팽하게 해서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너무 쉬운 사람이 되지 마라. 어느 정도는 막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살짝 어느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관계들이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의 그 단짠단짠이 굉장히 인생을 버라이어티하고 재밌게 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치트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나는 내가 굉장히 남한테 관심도 있지만 무관심하거든요. 관심 많아. 궁금하면은 막 이렇게 막 퀴즈쇼처럼 저 질문 있어요. 이건 어때? 그러니까 그게 사생활을 캐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 자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스펙이고 뭐 집안에서 뭐 숟가락이 몇 개고 막 이런 막장 드라마에 관심 없고 그 사람의 느낌이 있어. 나는 자기 색깔 분명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누구 따라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 색깔 분명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자기 어쨌든 그 자기 색깔 분명한 걸 좋아하고 무슨 말 하려다 여기까지 했지? 어쨌든 남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궁금해서 막 저 질문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난 그렇게 관심도 있지만 그 어떤 사생활 이런 건 되게 무관심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사실 대체로 일치해요. 뻔해요. 그래서 왜 명절들에 친척들 만나면 그분들은 누가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주나 봐. 그런 얘기 하면 밉상이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취업 안 한 애한테 용돈도 안 주면서 뭐 취업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니?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버냐? 막 이런 거. 지나 얘기하지? 막 듣기 싫은 거 엄청 하잖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해서 많이 할 것 같은 거 절대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말하고 싶으면 먼저 와서 말하겠지. 나까지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무관심 있는 사람이고 오늘 만난 분이나 저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뜻한 무관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라를 길러야 돼.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내가 바보같이 착하게 잘해주기만 하면 아까 밀당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또 적당히 이것도 균형으로 통하는 게 너무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막 이게 강하니까 세상은 피지컬의 지배를 받거든. 그래서 힘의 논리, 어떤 정치란 말이야,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통제받는 것 같고 막 다 자기 따라오는 것 같고 거기에 취있고 막 여왕벌 놀이 하고 있잖아요. 뒤에선 다 욕해. 그 사람도 진정한 자기 사람을 얻을 수는 없어. 막상. 근데 또 너무 난 배려하고 착하기만 하잖아? 이거는 그냥, 아니, 진짜 그냥 정말 착한 아기라도 자기 다 맞춰주면은 걔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니까? 그 스스로 시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 귀한 집 자식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자존감이 있고 당당해야 합니까? 나,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다, 딸이다.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한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당한 존재고 난 우리 집의 귀한 집 자식인데 네가 나한테 이 선을 넘어가지고 나한테 그런 무례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안 돼. 나는 너한테 아쉽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너하고 실제로 뭐 아예 정말 손절을 하든 아니면 그런 걸 뭐라고 하던데 인프제가 자주 하는 거 있는데 도어슬램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뭐 대놓고 손절을 안 해도 마음에서 그 사람을 이제 지우면은 이 심리적 손절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일단 너랑 나랑은 끝난다라는 전제를 강하게 마음에 품었더니 그렇게 무례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기 시작하네. 서운해서 나한테 서운함을 비친데 옛날에는 대놓고 서운함을 비춰가지고 날 조정하려고 했다면은 서운해하는 거를 보면은 나는 그게 마음이 그래서 막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연락해주고 서운할까 봐 만나자고 그러고 가서 위로해주고 막 잘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조정질을 하면 나에 대한 마음을 거두고 내가 보고 싶으니까 만나자고 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난 만날 의향이 있지만 자기 혼자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나 조정하려고 그렇게 티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서 왜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오히려 서운해하든 서운해도 뭐 그냥 아마 서운한데 못 비치는데 비쳐. 그러면서 이게 조금 막 벽을 쌓아. 아니 그래 벽 쌀 바에야 그냥 그냥 각자 길 가도 나는 언제든 각자 길 가도 나는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각자의 길을 안 가고 그냥 뭐 나름 혼자 계산을 하나 봐. 계산기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손절 안 하나 봐. 그래서 그런 아우라를 기르면은 인생에 진상이 없어진다.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화낼 거 없이 막 이게 너무 튀기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의도로 마치 들려지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의도라면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오해를 거둬야 되나요? 저는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하고 그냥 정말 정중하게 감정을 싹 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그럼 제가 오해였네. 근데 내가 그런 걸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서운해가지고 나를 피하거나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게 돼버려둬요. 왜냐면 왜냐면 내가 이런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거의 진짜 마음과 몸이 다 나는 죽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유지해야 될 가치 있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는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게 마치 다 나름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좋은 사람, 너도 좋은 사람인데 서로 왼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례함이나 선 넘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배려한 행동이 이 사람에게 기분 나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잘 전달하는 것도 내 몫이란 말이야. 근데 나 오늘 내 자신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집에만 있었으면 속 시끄러운 일이 안 생기지만 또 나름 되게 피곤하고 외롭거든요. 오늘 사람을 만나서 소통됐고 역시나 내가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약속을 잡았더니 내가 기본 지인도 꽤 많은 데다가 어딜 가나 이제 또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현 학부모님이나 구학부모님
그분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내가 학부모님들의 얼굴을 다 몰라가지고 내 목소리가 지문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가서 동네에서 떠들었는데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거든? 현 학부모님이 아닌가, 약간 이런 게 있어. 내가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잘 약속을 안 잡는 이유거든요. 근데 나는 어쨌든 일적으로 누구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이렇게 칩거해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한 인간인데. 그래서 그 학부모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분들이 되게 고마운 분들이었어. 내가 고마움은 있는데 내가 수줍어서 막 살갑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고, 그분들도 내 존재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다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 오랜만에 먹으러 왔는데 뭐 주문해서 다 올라왔는데 음식을 뭐 놓고서 집에 가겠어요? 대화는 해야 되는데 껄끄러울 것 같아서 나는 충분히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10분 후에 어차피 갈 생각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머님이시죠? 했더니 막 내 얼굴을 막 누군가 했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니? 막 그러면서 제가 고마운 분들인데 어떻게 잊어요? 그러면서 저 한 10분 후에 갈 거니까 즐겁게 말씀 나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 대화를 잘 마무리. 왜냐면 그분들 왔다고 내가 막 급하게 뜨는 것도 그분들한테 기분 나쁠 것 같고, 우리도 갑자기 막 그렇게 일어나면 되게 그동안 했던 밀도 있는 대화가 되게 마무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10분만 더 있고 우리가 그 대화는 기도로 마무리하자. 왜냐면 뭔가 좀 마무리가 잘 돼야지 집에 가서도 자기 반성 같은 것도 덜하고 좀 만나는 것도 의미 있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걸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특이하겠지만 기도로 마무리를 하자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마무리했더니 이제 그분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발걸음에서 몇 걸음 같이 겹치는 길까지 걸어가면서 한 얘기가, 그분이 나보고 귀엽대. 근데 난 어릴 때부터 귀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내가 좀 귀척이 있고 스스로도 좀 귀여움에 취해 있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귀엽다는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는데 지금 다시 귀여워지려고 좀 노력? 하여튼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면 나이에 맞는 귀여움이 있다. 내가 무슨 내가 뭐 여기서 귀여운 행동을 한다고 신생아랑 맞짱 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에 맞는, 왜냐면 그걸 장착하려고 했냐면은 내 안에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걸 꾸며내려면 어색한데 내가 그냥 되게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만났을 때 매끄럽게 누구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시죠, 막 이건 못하는 거야. 어색해. 그런데 그렇다고 뚝딱거리고, 나는 옛날에 학부모님을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나 있으면 불편할까봐 인사도 안 하고 얼른 그냥 자리를 떠버렸거든. 근데 그 후에 그 학부모님 나 만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난 배려해서 그 자리를 대화 편하게 하라고 떠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인사를 안 하는 것도 막 그렇게 적응 못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좀 낯을 많이 가렸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하고 그냥 귀엽게 하고서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고서 안녕히 계세요, 말씀 나누세요,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모습이 좀 귀여웠나 봐. 기도하고 이런 게. 기도할 땐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린아이 마음이니까 그 기도의 톤이나 내 태도가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귀엽다는 걸.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내가 좀 귀엽게 하려고 한다. 왜냐면 내가 뚝딱거리니까 그렇게 좀 내 부족한 거를 귀여움으로 승화하면 사람들한테 좀 덜 오해받고 관계도 부드러워지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런 내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나 그런 캐릭터를 굳이 숨기지 않고, 뭐 귀척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나이에 맞는 귀여움으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매끄럽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터라 전략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좀 전략을 세워봐야겠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나한테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는 A인데 자꾸 B라 C라고 생각하고, 진짜 옛날에 내 모습이거나 아닌데 약간 악마의 편집 같은 그런 걸로 울거먹고 나를 씹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났을 때도 최근에 했던 생각이고 영상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그분한테도 한 얘기인데, 누가 날 씹으면 전혀 나한테 없는 모습을 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오해받은 모습일 수도 있고 비춰진.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리고 과거의 내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어. 근데 마치 사람들이 씹는 내 모습은 갑각류가 탈피해서 그 껍데기가 거기에 존재하고 그거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실제로 따로 이렇게 탈피를 하고 난 내 모습으로 나는 여전히 건재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탈피는 뭐야? 성장의 과정이잖아. 그리고 나는 성장을 했단 말이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탈피된 그 각각류의 껍질 같은 걸로 사람들이 나를 어디서 씹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그 사람들도 지겹다. 내가 뭐 그렇게 핫하다고 나를 계속 그렇게 꾸준히 씹어가지고 씹다 지치든지 계속 씹으면은 내 팬인 거고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을 똑바로 살면은 그런 오해도 언젠가는 퍼즐이 맞춰지고 또 이제 거쳐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면 진짜 가루가 되도록 씹히겠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나는 내 삶을, 내 생애를 살아야지 남들에게 너무, 우리나라 남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는데 뻥이에요. 우리나라가 남한테 관심 얼마나 많은데 서로에게 그런 정말 건강하지 않은 관심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내 껍질 갖고 놀거나 말거나 그냥 정신승리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재미있게 본인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조금 난 옛날에 사람들 만나고 나면 그분도 자기가 막 너무 자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 만나면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나같이 자기 자기 반성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나한테 너무 털어놔서 마음 불편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 따뜻한 무관심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남 얘기 잘 안 해요. 예전에는 많이 했어. 욕도 하고 싫었는데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의 험담을 안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고, 나는 너무 스스로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 얘기할 그런 정신의 용적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 얘기도 안 하는 따뜻한 무관심의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저한테 혹시 비밀 털어놓으신 분, 저한테 뭐 치부가 잡혔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자기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네가 진실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 공감도 안 해주고 나는 네 따위는 관심 없다, 그거 아니지. 충분히 공감했고 고충도 알겠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도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따뜻한 무관심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들을 땐 충분히 공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재료로 삼지, 그 사람이 사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그거를 증폭시켜서 내가 그것에 에너지를 쓰고 남들과 얘기를 하고 다니기에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다루지 못하는 거에 좀 더 가까운 무관심이겠죠? 그래서 제 마음이 차가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을 뭐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그럴 만한 또 여유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얘기는 바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도 내가 이런 팽팽하게 조금 내가 일을 쉴 수는 없고 여러 이유로, 그렇다고 일만 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과 쉬는 사람의 그 접점에서 팽팽하게 내가 이렇게 스케줄을 잘 짜서 내 삶을 재밌게 살아가고 있고요. 좀 융통성이라는 그런 치트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좋은 비책을 얻고 나서 조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누구 만나고 나서 자기 반성 안 하고 이불킥 안 한 지가 거의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도 후회되는 게 없고 심지어 거기서 컨텐츠도 이렇게 생겨서 영상도 2개나 찍었습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라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최고의 마케터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팔고 있네요. 이렇게 제 인생의 마케터가 되어서 좋은 상품을 많이 팔다 보면 제 영혼과 정신과 그런 실질적인 어떤 피지컬한 내 몸의 건강적인 자원이나 아니면 실제로 금전적인 자원이 점점 풍성해져서 이미 풍요로운 마음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걸맞는 다양한 풍성함과 부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풍성하게, 영상 길이도 풍성하게 30분이네요. 30분 되기 전에 얼른 저는 뿅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돈만 부자 말고 다방면의 부자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